민주당 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해양 전문가, 서구에서는 수산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방치돼 온 부산 문현동 산비탈 무허가 주택지가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새 단장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운영 방안과 문제점 등을 짚어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공장이 다음 달 철거에 들어갑니다. 이곳엔 499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서구에는 박병염 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강서구의 해양, 서구의 수산 분야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두 사람은 함께 출마 선언에 나섰습니다. 장동원, 박재한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추현길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부산의 중심은 강서구가 돼야 한다며 강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에 그 중심 도시가 반드시 강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 그리고 그 준비와 실행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 전 이사장은 해양항만청과 부산시에서 해양 물류 분야 공직을 거친 전문가임을 자처합니다. 현재 강서구에서 가덕신공항 등 대형 국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강서는 계획의 대상에 그치고 있다며 자신이 구청장이 돼 사업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서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와 부산시에 요구하고 조정하고 준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역할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시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수부 신청사가 해양산업 중심인 강서구로 이전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부산에 이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추현길 전 이사장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과에서 석박사를 거쳐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장군수 선거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박병염 부산수산물공판장 중도메인 협회 회장이 부산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출마 예정자는 항운노조 감천국제수산물 근로자복지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영구청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도 있습니다. 수산 현장과 유통구조 전반을 경험해온 인물임을 강조하며 서구가 처한 현실을 실무적으로 풀어낼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서구는 지금 변화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단 경제의 흐름과 현장 상황, 그리고 대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실무형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 서구의 중체적 역할을 통해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앞당기고 부산 서구와 부산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부산 공동어 시장과 감천항 등 서구의 해양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산을 넘어 관광과 문화로 확장하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항구의 자랑거리인 부산 공동어 시장과 국제적인 물류 기반을 갖춘 감천항, 그리고 다양한 식품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수산물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넘어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 2차 신청 공모를 진행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5대 종교단체가 참석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와 기독교를 비롯해 천주교와 원불교 그리고 천도교의 대표 지도자를 비롯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부산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부산시가 시민 참여형 디자인 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6 미래 부산 디자인단 미덥데이를 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 디자인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미래 부산 디자인단과 동네 디자이너를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생활 속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강서구 에코 델타시티에 위치한 여울유치원이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여울유치원이 친환경 건축과 안전 중심의 동선 설계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울유치원은 지난해 3월 개원한 공립단설 1호 유치원으로 현재 17학급에 270여 명의 원아가 재원 중입니다. 50년 가까이 방치돼 온 부산 문현동 산비탈 무허가 주택지가 이제는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였던 현장이 해솔 어린이 공원으로 바뀐 모습을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주택들이 빼곡한 문현동 산비탈. 한때 무허가 주택이 밀집해 붕괴 위험과 안전 문제로 50년 가까이 방치돼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자리, 아이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부산 남구가 조성한 해솔 어린이 공원입니다. 경사진 지형을 살려 순환형 산책로를 만들고 놀이와 휴식을 함께 담았습니다. 운동기구와 어린이 놀이시설,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황토볼장도 마련됐습니다. 드론으로 본 변화는 더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무너질 듯한 지붕과 뒤엉킨 골목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정비된 공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46억 원. 주민 반응은 엇갈리지만 변화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이관상 좋고 첫째 판잣집이 한 21몇 가구 있었으니까 그거 다 철거해버리고 반듯하게 해놨으니까. 남구에는 이런 장기 방치 부지가 우암동과 간만동 등 아직 여러 곳 남아 있습니다. 구청은 이번 공원을 시작으로 생활권 녹지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남구에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도심 속 방치 공간이 사람이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작은 주거지 재생이 동네의 일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대표 축제인 광안리 어방축제가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안리 어방축제를 2026년과 202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부산국제 록페스티벌과 동래 읍성 역사축제도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이처럼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면 4천만 원의 국비와 국제홍보 또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인 만덕센텀 고속화도로가 다음 달 개통합니다. 부산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약 10km의 지하 고속도로.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차량 통행 시간이 40분에서 10분대로 단축됩니다. 통행 요금도 확정됐습니다. 소형차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대는 2,500원, 그 외에는 1,600원이고 심야는 1,100원입니다.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이용할 경우 200원 할인도 적용됩니다. 과금 방식은 무정차 징수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이 설치됐습니다.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은 도로 운영사의 누리집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하 40m 아래 만들어진 왕복 4차선 도로인 만큼 안전 설비도 남다릅니다. CCTV만 175개, 긴급 전화는 96개에 달합니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개통 이후 접속 구간 교통 흐름입니다. 센텀 쪽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만덕 쪽도 남해고속도로 방면으로 나오는 차량과 지상 합류 차량이 엉켜 혼잡이 우려됩니다.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진출하는 차량들의 차선을 교통 체계를 조금 전환을 해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량이 진출부로 나오게 되면 또 교통이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한편 재송동 방면 진입로변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의 구청 신청사와 대단지 아파트까지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덕 센텀 간 고속화 도로는 오는 28일 준공되고 다음 달 9일 정식 개통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49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후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으로 전국 194명에게서 6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신병을 바탕으로 범행 구조와 추가 피해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건물 주차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반쯤 북구 화명동의 한 상가 주차장 3층에서 3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외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해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상구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이 4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소음과 분진은 사라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철거가 시작되고 이 자리에는 문화공간을 포함한 499세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 한일시멘트 부산 공장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공장 문이 닫혔고 주민들에게 그간 감사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쉴 새 없이 드나들던 레미콘 차량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해체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장 건물들과 대형 사일로 2개 동이 4개월에 걸쳐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1978년 설립 당시만 해도 외곽 지역이었지만 점차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들어서며 주택가 한복판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했고 학생들은 통학의 불편을 겪으며 수십 년간 공장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전과 개발 방식을 놓고 사업자와 부산시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에는 공공기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철거 후 15,000여 제곱미터 부지에는 최고 39층 아파트 3개 동 499세대가 들어섭니다. 사업자는 공공기여분으로 개발 이익 일부인 17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과 소규모 공연장이 마련되고 인근 부산도서관과 연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상구는 공장 철거가 끝나는 대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모든 학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운영체계도 함께 도입되면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환경이 마련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부산 지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간 최대 50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에 자체 재원을 더해 초등 3학년 전원이 유상 방과후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늘봄학교 명칭은 초등 방과후 돌봄으로 바꾸고 학교와 늘봄 전용학교, 지역기관이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 운영합니다. 모든 초등학교에는 돌봄 교실을 최소 1실 이상 확보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아침과 오후, 저녁, 틈새 돌봄 등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와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우리 동네 자람터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6곳으로 확대해 생활권 중심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대학과 지역기관의 자원을 연계하고 늘봄 전용학교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과 돌봄의 지역 격차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에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는 26일부터 내성교차로와 해운대를 잇는 BRT 구간에서 자율주행 버스 심야 여객 운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 무료로 운행되며 안전요원이 동승해 최대 15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동구에 안착했습니다. 이제는 신청사가 어디에 들어서게 될지가 관건인데요. 동구와 남구, 영도구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서구 명지를 최적지로 꼽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시청사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다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강서구에서는 명지 국제신도시를 꺼내들었습니다.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은 명지 복합 5구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 부지로 면적은 축구장 13개가 넘는 약 3만 평인 9만 7천여 제곱미터, 주거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이달 초 부지 매입자 측이 매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명지 2단계나 에코델타시티보다 조성원가 자체가 좀 저렴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한 넓은 부지를 찾고 있어서 마침 이제 세주인을 찾고 있는 부지가 되었기 때문에 김해공항과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앞으로 가덕신공항과 철도망이 들어서 교통이 원활할 뿐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주거지와 학교, 문화, 의료 인프라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항이 저희 강서구에 들어와 있고 그 컨테이너 물동량의 80%를 저희 신항에서 처리하고 있고 정주 여건도 좋고 교통편도 좋고 업무적으로 일 처리하기도 좋은 곳은 딱 강서구라고 보시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또 김 의원은 해수부 강서구 유치로 부산의 균형 발전을 넘어 부산 경남 행정통합 이후 경남 지역 발전까지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해 내년 설계에 착수하고 2030년에는 신청사에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해수부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립부산과학관 자동차존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보도에 박재한 기자입니다. 교통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택배 로봇. 신호가 바뀌자 멈췄던 로봇이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택배 순찰 로봇이 전시장을 오가며 실제 도로 상황을 구현합니다. 미래 자동차 모형에서는 승객이 자리에 앉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합니다. 운전대는 사라지고 앞좌석은 뒤로 회전해 이동 중에도 대화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자동차의 기본 원리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국립부산과학관 자동차존이 달리는 과학관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전기차 정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 자율주행 기술을 겨루는 프로그램 등 몸으로 이해하는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업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그런 에너지 변화, 그리고 왜 우리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존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모빌리티의 운송 혁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패러다임을 보여주려고 해서 그 속에서 우리 환경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부산과학관은 전시와 함께 자율주행과 미래 교통기술을 주제로 한 어린이 과학 뮤지컬도 무료로 선보입니다. 공연은 오는 4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하루 3차례 열립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일상 속 외로움과 생활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는 혼자 사는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무료 커뮤니티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임부터 요리까지 생활 밀착형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여럿이 둘러 앉을 수 있는 테이블, 벽 한쪽에는 대형 TV와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엔 화구와 싱크대, 냉장고까지 빠짐없이 갖췄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수영구 플러스 행복센터입니다. 커뮤니티 룸은 소모임과 취미 활동은 물론 간단한 파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관료는 없습니다. 월 2회, 회당 최대 3시간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걸 구비하기 어려운데 이런 걸 좀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 네, 보통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도 이용이 많습니다. 혼자 살면 갖추기 어려운 식기류와 소형 주방 가전은 공유 찬장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날에만 쓰고 최대 7일까지 무료 대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특별한 날은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1인 가구들이 또 이렇게 사회적 공간에 이용하면서 자기개발도 하고 관계 형성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수영구 플러스 행복센터는 지난 2022년 4월 정식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한 달 평균 155명, 연간 2천여 명이 이용할 만큼 대표적인 1인 가구 지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센터는 도시철도 수영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도 갖췄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관은 평일 저녁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일상을 만들기 위한 공간. 수영구 플러스 행복센터는 혼자 사는 삶을 함께하는 일상으로 바꾸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